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동지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빨갱이에게 점령된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2024년 12월 21일 6시 서울의 시민인 본인이 서울 한복판 종로 2가 종각 사거리 종각 앞에서 민주노총 시위 관련 20대 전후반의 시각행진 대열로부터 윤석열 탄핵, 윤석열 물러가라라 외치는 구호의 외침과 도심의 무너진 질서 교통 방해는 물론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 먹을 것도 없어 굶주린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 하물며 발에 신을 신발까지도 없이 꿰매 신어야 하였어만이 하던 시절 어려움 속에 주경야독하며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인 국방임무를 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 파병된 미군 군인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오면 우리가 보고 느끼며 살아왔고,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온전한 평화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당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켜온 미국군, 유엔군이 월남의 자유민주주의 월남과 월맹 사회주의의 사상 이념 전쟁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미국군의 주도하에 유엔군이 월남전에 참전 중 수만 명의 전쟁 사상자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 미국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6.25 북한 침략으로 인하여 전쟁 중 평화 유지를 위하여 우리 한국군에 파병 주둔한 미군, 유엔군 병력을 철수하여 월남전에 투입하여야 하였고, 이러한 정황에 미군, 유엔군의 병력을 철수하여 월남전에서 희생된 전력의 대체를 위해 당시 대한민국의 평화유지 수호를 하던 미국 유엔군을 철수하려는 것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용단으로 미군 철수 병력을 우리 한국군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월남전쟁에서 월남전쟁터로 파병을 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미국 유엔군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우리 국군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당시 대한민국 군인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파병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 바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또한 개인의 어려운 형편으로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이 한 목숨 바쳐서라도 당시 어려움의 삶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터로 폐허가 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한 목숨 당당하게 바칠 각오를 하고 전쟁터로 향한 그때 그 정황을 너희 젊은이들 주사파 민노총은 알고 있는가? 이런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내가 왜 너희가 무엇을 안다고 무엇을 했다고 이 목숨 걸고 이루어놓은 대한민국 현실을 왜 사회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에 물들어 전 세계 어느 한 나라도 한 국가도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옳다는 것인지 나의 마음은 안타까고 뒤집어지는 심정이다. 빨갱이가 그렇게 좋다면 사회주의 나라 북한으로 가라, 빨갱이 물러가라 외쳤을 뿐인데 행진 대열 박인도변에서 약 40~50대의 건장한 젊은 잠바 차림의 10여 명이 나에게 급습하여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는 상황 중 가까이 있던 젊은 경찰관 하나가 나를 꼭 붙잡으며 어르신 참으셔야 하며 진정시키고 있는데 경찰관을 사이에 두고서까지도 달려들어 폭행을 가해온 것입니다. 겨우 종각
앞 보도에 옮겨진 순간까지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빨갱이들의 폭행이 이어졌고, 피해자는 이러한 젊은 아들과 같고 손잡발되는 폭행자들에게 의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폭행으로 중상의 상태에서 당시 민노총 대열의 선두에 진두지휘하며 주행하는 대형 트럭 25톤 트럭 앞으로 뛰어들어 내 인생 한 번 태어나 한 번 갈 인생, 이러한 불의의 무리를 보고 삶의 의미를 잃었고 온 국민에게 알리고 가겠다는 심정으로 선두에 리더하는 자동차 앞으로 뛰어들었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피해자가 빨갱이 물러가라는 소리에 집단으로 몰려들어 폭행을 하는 것은 그들은 명확한 빨갱이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 종로 2가 사거리에서 나타난 빨갱이는 분명한 것이고, 이를 폭행을 자행한 빨갱이는 물론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 앞에서 전치 5주 이상의 중상을 입히고 긴급 112 호송차에 실려 대한적십자병원으로 실려가서 응급처치로 왼쪽 다리 전체의 기부술을 한 후 2024년 12월 21일 오후 6시부터 사건 당시부터 2015년 1월 30일 현재에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빨갱이 집단 폭행자들을 종로 경찰관 수사관은 가해자가 혐의 없음이라는 판단을 하고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 빨갱이 천국입니다. 전 시국의 어느 누구도 평안과 안녕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통치권자인 원수인 대통령도 없고, 국정을 책임질 국무총리도 없고, 국가의 국방을 책임질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도 없고, 국민의 치안을 책임질 경찰청장도 없고, 더 나아가 정부 강요 수사검사 등 29명을 탄핵시킨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범법자들과 국가보안법으로 반국가 행위로 처벌받은 자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수사검사, 수뇌부, 법무부 장관을 탄핵, 수사검사를 탄핵하여 놓고 이를 판단하는 헌법재판관들은 이들과 합세하여 국정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법자들의 주객이 전도된 현실을 주시하며 범죄 행위자들의 양성자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수사검사의 수뇌부, 법무부 장관을 탄핵, 수사검사를 탄핵하여 놓고 이를 판단하는 헌법재판관들은 이들과 합세하여 국정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범법자들의 주객이 전도된 현실을 주시하며 범죄 행위자들의 양성자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국회의원, 민주당 다수의 의원들은 국가와 헌법을 준수하기보다는 범죄자로 깜빵에 들어가야 할 지경으로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중범죄자들입니다. 이들은 이판사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최후 발악을 하는 정황을 국민의 대다수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음모로 촌극을 벌이고 있는 것을 국민 대다수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문재인은 만천하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으로 확인된 바 있고, 문재인 간첩 정부에서 종북 세력으로 조직된 정부 각 기관의 장들은 초록은 동색으로 문재인 간첩 정부에서 임명된 사법부 일부 수뇌부들은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국민의 대다수는 인식하고 있으며, 그 입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수많은 범죄자들은 이들의 범행은 수년간을 수사 처벌을 안 하는지 못하는지
썩고 부패된 증거입니다. 왜 국민의 앞에 범법자들 처벌은 안 하고 못하고 있는 것부터 사법부의 신뢰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국가수사기관 및 사법부는 국민의 혁명으로 전개되는 정황을 손바닥으로 하나를 가릴 수 없는 국민의 메아리입니다. 대한민국은 광주 5.18 사건 시 많은 국가유공자로 변신된 인물 이해찬 등들 국민의 혈세로 반역자들에게 돈 세례를 준 것과 현재도 주고 있는 것은 가짜 유공자들의 자손까지도 국가 각 곳이 시험에 가산점으로 등용된 무리들을 색출하여 낼 때까지는 대한민국의 내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 윤석열 국가의 원수가 무엇이 더 원할 것이 있어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인지 모든 국민 앞에 물어볼 상식입니다. 우리 국민은 절대적으로 정의에 앞서는 아주 판단력이 민감하고 불의에는 한 목숨 바쳐서라도 행동에 옮기는 애국투사들 많습니다.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정의로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만방의 후손 만대까지 인류 국가와 국민으로 지켜나가자. 2025년 2월 2일 국민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리는 전병구입니다. 감사합니다.